해수를 움직이는 힘 두 번째. 수평 수압 경도력입니다. 이 수평 수압 경도력을 마치고 나면 해수에 작용하는 힘 세 번째는 전향력이 될 거예요. 그냥 예고편이고. 자, 이제 여기 해수에 작용하는 힘, 해수를 움직이는 힘, 해수에 작용하는 힘 두 번째. 자, 수평 수압 경도력입니다. 위에서는 연직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연직 수압 경도력은 그러니까 똑같이 수압 경도력인데, 자, 수압 경도력은 수압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에요. 수압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 다 수압 경도력이고, 이게 연직 방향으로 수압차가 있어서 나타나면 연직 수압 경도력, 수평 방향으로 수압차가 있어서 나타나면 수평 수압 경도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복합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를 하는데 여기가 수압이 높고 여기가 수압이 낮다. 그러면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작용을 할 건데,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수압 경도력을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하고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으로 성분을 분해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수압 경도력은 수압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힘이고, 우리는 이것을 뜯어서 연직 수압 경도력과 수평 수압 경도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자, 해수에 작용하는 힘 두 번째, 수평 수압 경도력. 자, 해수의 수평 방향으로의 수압차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수평 방향으로의 수압차가 있다는 것은 똑같이 그냥 같은 수심이어도, 그러니까 수심이래.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수평 방향으로 수압차가 있는 거야. 여기는 예를 들어 수압이 낮고 여기는 수압이 높아.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이쪽이 바닷물의 밀도가 더 높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쪽이 실제로 해수면이 좀 더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해수면이 항상 수평하게 있지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수면이 완벽하게 수평으로 존재를 하려면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뭐 무역풍이라든지 편서풍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바다 표면이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현상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수 표면이 완벽하게 수평이 아닌 경우에 수평 수압 경도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밀도가 일정한 해수를 가정해 봅니다. 밀도가 일정한 해수에서 해수면이 경사져 있을 때, 자, 이 그림인데요. 여기다 다시 그리면, 자, 원래는 이렇게 그 바다 밑에 지점 A와 바다 밑에 지점 B와 모두 수심이 같았어요. 이 수심을 Z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B 지점이 A 지점보다 수심이 좀 더 깊어졌어. 바닷물이 해수 표면이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사가 생기게 되고요. 이 경사가 생긴 만큼을 높이 차이를 델타 Z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해수의 밀도는 로로 일정하고 이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수평 거리는 델타 X라고 두어. 그리고 이제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은 델타 S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은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이 아마 작용을 할 건데, A 지점에 작용하는 수압을 PA라고 하고,
B 지점에 작용하는 수압을 PB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압력 차이, 델타 P. 이 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압력 델타 P는 PB-PA라고 쓸 수가 있겠죠. PA-PB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정의하기 나름이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PA 지점과 PB 지점 사이의 수압 차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 B 지점이 요만큼이 더 수심이 깊기 때문에 결국은 로, G, 델타 Z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B에서 A를 향하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정해줄 거야. 자, 이거는 왜 이게 마이너스예요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B에서 A로 향하는 방향을 내가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정했으면 나중에 이제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면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이렇게 작용한다면 이게 여전히 마이너스로 남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벌써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편한 대로 정해주면 되는 값인데 자, 이게 왜 그렇게 나오지?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봅시다. A 지점에서 작용하는 수압은 A 지점의 수압은 여긴 깊이가 지금 Z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수압의 크기는 물속 한 점에서 받는 압력의 세기로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의 압력을 받는다라고 이제 방금 전에 공부를 했고 크기는 P는 로 G Z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유도를 했죠. 자,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수압의 크기는 PA는 로 G 델타 Z가 아니고 그냥 Z. 왜냐면 우리는 깊이가 지금 Z인 거 따지는 중이니까. 자, 그러면 B 지점에서의 수압의 크기는 동일하게 PB 지점의 수압의 크기는 얘는 깊이가 Z 플러스 델타 Z만큼이에요. 따라서 로 G Z 플러스 델타 Z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두 지점의 수압의 차이를 계산을 한다면 PB-PA는 로 G Z는 여기서 요걸 빼면은 사라지겠죠. 여기서 요걸 빼면 사라질 것이고 요거만 남아. 델타 Z만큼만 남아. 그러면 로 G 델타 Z만큼만 남고 우리는 여기서 요거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린다면 그냥 플러스로 두고 풀어봐도 돼요. 크기만 계산해보고 나중에 방향은 결정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수압차에 의해서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자, 이때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력, 힘, 그죠? 힘,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걸 표현을 한 거는 압력이야. 그럼 이제 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지만 힘이 나올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면적을 곱한 거. 자, 압력은 지금 크기가 뭐였다? 로 G 델타 Z였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었죠. 방향 성분. 그리고 여기다가 면적 델타 S를 곱합니다. 이게 지금 수압 경도력의 크기예요. 수압차에 의해서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자, 정리해서 쓰면 이때 수압차에 의해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델타 P 곱하기 델타 S였어. 왜냐면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요거였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 G 델타 Z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델타 S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압차에 의해서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이 요건데 내가 궁금한 거는 단위 질량당이야. 그러면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으로 한번 다시 표현해 봅시다. 단위 질량당 수압차에 의해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이제 요걸 1이라고 할게요. 요걸 1이라고 하면 1을 질량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쓰면 델타 P 곱하기 델타 S를 M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이 델타 P 곱하기 델타 S는 요거였잖아요. 마이너스 로 G 델타 Z 곱하기 델타 S 요거를 M으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물기둥의 질량은 아직 측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M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와 부피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 따라서 이 단위 질량, 여기서 작용하는 질량은 요걸 이렇게 빼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M은 로 V란 말이야. 자, 근데 로는 일정하다고 했고 V는 여기서 델타 X의 높이를 가지고 델타 S의 밑면적을 가지는 직육면체죠. 델타 X의 높이를 가지고 델타 S의 면적을 가지는 직육면체야. 여기서 요거까지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요 플러스된 부분은 요거에 의해서 작용하는 요 부분에서의 힘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에 의해서 여기서 눌리는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직육면체가 위에 얹어있는 요 모자 때문에 어떤 압력을 받느냐 그걸 계산하는 중이니까 요거는 계산해서 포함하지 않고 요거의 질량만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M은 요걸로 표현할 수 있었어. 다시 돌아와서 M은 로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델타 S이므로 바꿔서 쓰면요. 델타 P 곱하기 델타 S분의 M은 마이너스 로 G 델타 Z 곱하기 델타 S였고 분모는 로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델타 S가 됩니다. 자, 지울 걸 지워보면 로는 지우고 델타 S도 지울 수 있어. 뭐만 남았냐? 마이너스 G 상수로 앞으로 빼고 델타 Z, 델타 X만 남았어요. 이게 무엇이었냐 하면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 자,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은 따라서 마이너스 G 델타 X분의 델타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G 델타 X분의 델타 Z가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끝까지 살아있네. 근데 이 마이너스는 아까 전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마이너스는 B에서 A를 향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했었어.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델타 Z가 B 쪽에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수면 구배 상태에서 수압 경도력의 방향은 수심이 깊은 데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이제 이렇게 절대값으로 G 델타 X분의 델타 Z가 되고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또 무엇에 비례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Z에 비례하죠. 자, 델타 X분의 델타 Z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의 기울기지. 그죠? 해수면 기울기에 비례. 함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평 수압 경도력은 이 마이너스가 계속 살아있는 걸로 봐서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합니다. 방향은 B에서 A로 작용한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끝끝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델타 P는 PB-PA로 했고 요걸 이제 마이너스로 잡았잖아요. 요 마이너스를 빼고 해보세요. 똑같이 나와. 자, 똑같이 나온다는 뜻은 이 마이너스를 빼고 해봤을 때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에 이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일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PB-PA 이 방향을 처음에 이 플러스 양수 방향을 B에서 A로 향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했잖아. PB-PA라고 정의를 했잖아. 이게 지금 B에서 A를 향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마이너스로 정의를 하면 여전히 마이너스로 B에서 A를 향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고, 이거를 내가 플러스로 정의를 하면 B에서 A를 향하는 방향, 여전히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란 뜻이야. 따라서 이 마이너스는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돌아오면 해수면에 경사가 있으면 해수면 아래의 물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뭐가 생기냐? 수압 경도력이 생겨요. 수평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생기고 이 힘을 우리는 수평 수압 경도력이라고 할 겁니다. 수압 경도력은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해요. 이거는 대기압도 마찬가지지. 그죠? 나중에 대기를 배울 때도 기압 경도력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여긴 수압 경도력이잖아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유체잖아.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델타 Z에 비례하잖아요. 델타 Z를 이렇게 델타 Z라고 써버리면 여기선 모르겠지. 수면 높이차 에 비례하고 두 지점 사이의 수평 거리, 이건 델타 X에 반비례한다. 수평 수압 경도력은 해수면의 경사가 클수록 크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답에선 수압차 거리라고 했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어요. 수면 높이차에도 비례하고 수면 높이차는 수압차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수압차에도 비례하고 수면 높이차 델타 Z에도 비례하고 두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 델타 X에는 반비례한다. 이것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밀도가 내용만 보면 밀도가 일정한 해수에서 밀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어. 해수면이 경사져 있을 때 수평거리 델타 X만큼, 자, 이건 수평거리예요. 델타 X만큼 떨어진 두 지점 A와 B, 여기서 이제 A랑 B를 위에서 있지만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이 지점 어딘가에서든. 수평거리만 델타 X면 돼. 임의의 지점에서의 수압을 각각 PA, PB라고 하면 두 지점 사이의 수압차는 요거다. 수압차에 의해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요거고, 자, 수압 경도력이니까 지금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된 거고요. 해수의 질량은 요거잖아요.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자, 수압 경도력 나누기 질량. 나누기 질량.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밀도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자, 밀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단위 질량당이에요, 다.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은 로분의 1 델타 P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델타 P는 이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G 델타 Z 델타 X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식을 다 알고 있다면 수압 경도력은 밀도가 일정할 때
델타 P, 압력차, 수압차에도 비례하고 델타 Z, 수면 높이 차에도 비례하고 그리고 무엇에는 반비례하냐? 델타 X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수에 작용하는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절대값을 씌우면 되죠. 마이너스 떼버리고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해수면 경사 델타 X분의 델타 Z에 비례하고 수평 수압 경도력은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 그림상에서는 B에서 A 지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평 수압 경도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